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진 100년 전쟁, 맞습니다. 100년 전쟁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잔다르크가 등장을 해요. 잔다르크가요. 정확하게는 116년 동안 싸웠어요. 왜 이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동안 싸웠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왕이 계승 문제 때문에 싸웠다. 이거는 명분이고 에드워드 3세가 말도 안 되는 요구한 거고 영국에. 하여간 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는 그렇게 배웠죠. 근데 실질적으로 100년 전쟁이 시작된 것은 양털, 양모 산업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플랑드르 지방, 후란다스, 지금의 벨기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옷 공장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양털 가지고 만드는. 그 양털들을 다 영국, 바다 건너 영국에서 수입을 해서 만들어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에드워드 3세가, 영국 에드워드 3세가 야야 뭐 나 자존심 상하는데 너희 한번 당해봐라. 영국에서 넘어가는 양털, 후란다스로 넘어가는 양털 수출 금지 빰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플랜더스, 그러니까 플랑드르 지방에 있던 그 양모 가공업체 사장들이 중간에 샌드위치까지 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이 눈치를 보고 하다가 플랑드르가 영국 편을 들어버려요. 아무리 옆 동네가 프랑스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실질적으로 통치는 안 했어요. 지배를 약간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플랑드르에 있던 그 양털 가공업체 사장들이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돈이 짱이야, 돈이 최고야. 그럼 우리는 이 영국과 프랑스 갈등에서 누구 편? 영국 편 콜. 원료가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데 에드워드 3세한테 전화 걸어. 국제전화. 뚜루뚜루. 우리 플랑드르 양모 산업 협동조합은 영국 편 들기로 했습니다. 잘했어요. 이거를 프랑스에 있던 필립 6세가 들은 거예요. 뭐? 그 양털 가공하시는 분들이 영국 편 들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되나? 필립 6세 프랑스 왕은 대왕께서는 격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격분이야! 와! 이런 나쁜 놈들! 브란다스에게 파트라슈! 너희들은 파토나슈! 다 끝장이야! 해가지고 이제 플랑드르 지방을 프랑스가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먹어버려. 이거를 영국 왕 에드워드가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저기 무슨 그쪽 그 프랑드르 주민들이 우리 영국 편 든다고 했는데 이제 아예 프랑스가 군대까지 보내버린 거야 그쪽으로. 야 이거 참 쟤네들 먼저 선전포고한 거다 그치? 전쟁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 양모 생산 플랑드르 지방을 누가 점령을 하냐? 영국이냐 프랑스냐? 이거 프랑스 필립 6세가 직접 통치를 하겠다 선언하면서 그거를 선전포고로 영국이 받아들이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100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냐? 독일과 스페인은 뭐 없냐? 없어요. 당시 유럽 대륙에서 그나마 나라다운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끝.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안 궁금하셨나요? 전쟁을 왜 100년씩이나 하냐? 그렇죠. 1차 세계대전도 4년 이 정도였지 않습니까? 6.25 3년. 뭐 물론 실질적으로 싸운 거는 1년밖에 안 되지만 정말로 100년 동안 싸웠냐? 실제로 정말 100년 동안 전면전을 100년 동안 하면요. 두 나라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아요. 왜 100년 동안 싸웠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요. 지금과 같은 중앙 집권제 국가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봉건제 국가였는데 봉건제는 뭐예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봉은 봉우리 할 때 봉자예요. 그 봉우리 높이 뭐 쌓아 올린다 봉. 건설할 때 봉우리를 세워가지고 건설한다. 누가 이 표현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땅을 가지고 나라를 만든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봉건제는 간단하게 이거거든요. 뭐냐면 이
왕이 있고 각 뭐 귀족이든지 아니면 실권자, 방귀 좀 끼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쪽 지방은 너희들이 알아서 통치해라. 이거예요. 거의 뭐 지방자치제 정도? 뭐 우리로 치면 서울에 이제 왕이 있고 부산, 대구, 청주 이런데 너희들이 알아서 통치하십시오. 지방자치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을 다스리는 영주, 대구를 다스리는 영주, 광주를 다스리는 영주, 이게 서울에 있는 왕실과 거의 규모가 비슷해가지고 왕실의 뭐 파워라든지 권위가 상당히 낮았던 것이 이제 봉건 제도거든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이라는 걸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에요. 봉건제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왕이 전쟁을 하려면 각 영주들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구 영주, 부산 영주, 나 왕인데 전쟁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 좀 꿔주면 안 되겠나? 그래요? 국왕님, 우리가 군사 좀 꿔주면 뭐 있습니까? 세금 깎아줄게. 그럼 한 1000명 정도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부산 영주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특히 프랑스는 정규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네, 프랑스 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각 성에서 기사들을 보낼 거 아니에요. 철 갑옷 입고 그 기사들이랑 왕실과 계약을 했어요. 계약. 어떤 계약이냐면 이거예요. 어느 성에서 오셨나 그쪽 기사는 우리는 마르세유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이쪽은 다른 성이겠지. 이 기사들 다 모아봐요. 나 프랑스 왕인데 이번 전쟁에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 약탈권 드릴게. 우리 어떤 마을 공격하면은 거기서 다 약탈해 가세요. 싹 다. 됐죠? 그 정도 약탈권 주시면 우리 가겠습니다. 갑시다.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는요, 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요, 기사들이. 그래서 그 당시 전쟁을 할 때는 왕이 뭐라고 했냐면요, 기사들, 각 지방에서 온 기사들 보고, 가자! 공격하러 가자! 라고 안 했어요, 기사들 보고. 약탈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기사들. 기사들이 그 전쟁에 참여한 목표는 프랑스 국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자가 아니라 가서 나도 뭐 하나, 금이라도 하나 갖고 올까? 은덩이라도? 이거 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사들은, 당시 프랑스 기사들은 프랑스 국왕과 약간 계약을 해서 전투에 참여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요게 계속,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영주들한테 연락해서 이번엔 또 나가야 되는데 기사 몇 명만 좀 보내주시오. 세금 깎아주고 약탈하게 해줄게. 전쟁 갔다 와요. 갔다 온 다음에 다들 또 고향 갈 거 아니에요. 고향 가요. 그리고 또 몇 년 지나 또 전쟁을 하고 싶어. 또 영주한테 연락해가지고 기사들 오라고 해요. 몇 년 전에 전쟁했는데 또 오라고 해? 또 약탈할 게 남아있나? 가보지 뭐. 가서 모인 다음에 또 다른 마을 또 턴 다음에 약탈한 다음에 우리 국왕님 우리 집에 고향 갑니다. 고향 가. 또 약탈할 일, 또 전쟁할 일 있으면 또 영주들한테 부탁해서 기사 또 오라고 해. 이러니까 이게 몇 년 지났다가 전투 한번 하고 몇 년 지났다가 전투 한번 하고 이게 100년 간 거예요. 이게요. 이게 100년. 자, 그런 반면에 영국은 프랑스와 달리 정규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군이란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와 상황이 그렇게 뭐 더 나은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 군대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 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영국 왕실이? 세금을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국세청이 있어가지고 일괄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요. 영국은 정규군이 있었어요. 전투하러 가려면 세금 거둬야 돼. 한 번에 바짝 잠깐 한 200만 원 거쳤어. 자, 군대 가서 200만 원어치만 전투하자. 네. 200만 원어치 전투하고 끝나요. 한 마을 점령하고. 돈이 없어, 세금이. 더 싸우고 싶지만 세금이 없다. 집에 다시 가자. 일단 후퇴한 다음에 또 전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세금 또 긁어모으니까 150만 원 나왔어. 야, 이번엔 150만 원어치 전투하자. 영국 정규군 출동한 다음에 돈이 없다. 150만 원어치 전투 여기서 끝.
다시 가자. 이걸 100년 동안 반복을 한 거예요. 세금 조금 긁어 모아서 전투 한 번 하고 한 마을 점령하고 다시 갔다가 세금 또 긁어 모으고 또 전투하고 이래서 100년 동안 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웃기는 게 뭐냐면 서로 1대1 전투를 안 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적군이 없는 빈 마을만 턴 거예요. 특히 프랑스군의 참전 목적은 뭐냐면 약탈하러 온 거예요. 영국군이 앞에 있으면 약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국군이 없는 마을만 피해가지고 약탈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영국군과 마주치면 어쩔 수 없이 전투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랑스, 이제 좋은 얘기 할게요. 너무 100년 전쟁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프랑스는 기사단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철갑옷 멋지죠. 네. 철갑옷 멋진데 그 헬멧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 기사들 썼던 그 철갑옷과 헬멧 보십시오. 눈 가리개 있잖아요. 눈 가리개 위로 딱 올리는 거. 이걸 바이저라고 했거든요. 눈 가리개. 기사들은 나름대로 기사도가 있어가지고 싸울 때 아무나라고 안 싸워요. 급이 같아야지 싸워왔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 프랑스의 기사 대위 이브몽땅이다. 그쪽 영국 너 지위가 어떻게 되냐? 그때 영국도 그 기사는 아니었지만 갑옷을 입은 상태였어요. 나 영국군 나 병장이다. 병장이 지금 대위랑 싸워야 나랑 똑같은 대위 나오라고 해. 그래서 급이 맞아야지 이제 1대1로 막 싸우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신분. 물론 뭐 얼굴 본다고 신분이 확인되냐인데 서로 그래도 예의, 기사의 정신을 뭐 지킨다 해가지고 눈 가리개 바이저를 서로 열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싸웠었어요. 그때요. 야, 너 관등 서면 바이저 열어봐. 눈 가리지 말고 열어봐. 나 프랑스 기사도 열 테니까 착착 열고 얼굴 보니까 너 대위냐? 대위다. 나도 프랑스군 대위니까 싸우자. 싸웠어요. 요게 바이저를 열고 상대편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의 유래냐? 경례의 유래예요. 100년 전쟁의 첫 대규모 전투가 벌어집니다. 1346년 8월 크래쉬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크래쉬가 어디 있냐면 지금도 있어요. 자, 지도를 여러분 펼쳐보시면은 프랑스 지도 보이죠? 북쪽으로 쭉 올라가 보십시오. 칼레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맨 북쪽에. 프랑스랑 가장 가까운 북부에 있는 프랑스 지역. 그 바로 앞에 있는 바다가 칼레 해협이거든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가 14km밖에 안 돼요. 칼레 해협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부산과 대마도는 50km인데도 날씨 좋으면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대마도 보이거든요. 50km. 칼레 해협은 14km예요. 그냥 뭐 하는지 다 보여요. 요 칼레 바로 밑에 있는 도시예요. 크래쉬라고. 여기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에드워드 영국왕 일단 배 타고 뿡은 아니죠. 범선이기 때문에 가자 프랑스로 가자 해서 일단은 영국왕 에드워드가 배를 타고 출발을 해요. 영국을 출발한 다음에 지금의 보르도 지방에 상륙을 합니다. 보르도. 당시 보르도는 영국 영향권에 있던 지역이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엘레오노르 여사가 헨리 2세라는 영국 왕한테 재혼을 했지 않습니까? 재혼. 그때부터 이 보르도 지방은 영국의 영향에 들어갔어요. 하여간 영국의 영향에 들어가 있던 보르도 지방에 에드워드 국왕이 상륙을 해요. 거의 뭐 자기 땅이니까. 상륙하자마자 자, 우리 영국군, 잉글랜드군 전투가 아니라 약탈 시작! 약탈하기 시작해요. 원래 했던 것처럼 가자, 약탈하러 가자. 한 번도 약탈 안 한 도시 위주로 약탈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이제 그 프랑스 왕은 이제 필립 6세였어요. 열 받죠. 전하, 대왕, 지금 영국 왕 에드워드가
보르도 지방에 상륙해서 약탈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떡할까요? 뭐 어떡하긴 마! 추격해! 쫓아가! 해서 필립 6세는 에드워드 약탈군, 영국 약탈군을 추격합니다. 근데 일단 병력수에서 프랑스가 월등하게 우세했어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지금 추격하는 프랑스군은 3만, 도망가는 에드워드 영국군은 10,000명. 설상가상으로 보급이 끊겨버린 거예요, 지금. 그 보르도 지방에 계속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보르도에서 쭉 프랑스 내륙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였거든요. 에드워드 영국왕이. 당연히 보급이 끊기죠. 전투에서 보급 끊기면 전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전투를 하는 거니까. 저기 우리 영국군 밥 먹어야 되는데 피쉬앤칩스 없나? 이게 마지막 피쉬앤칩스인데요. 그래? 우리 먹을 거 없어? 예, 없는데요. 이씨. 대왕! 저 뒤에서 열받은 지금 프랑스 왕 필립 6세가 계속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안 되겠다. 일단 북쪽으로 도망가자. 북쪽으로 후퇴한다. 북쪽으로 계속 이 영국 가까이 후퇴를 하기 시작해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바다 하나만 딱 건너면은 영국으로 튈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남쪽에서는 계속 필립 6세가 북쪽으로 추격을 해오고 있고 에드워드 왕은 계속 북쪽으로 도망가고 있고 가자. 빨리 칼레 지역까지 가자. 14km만 바다만 건너면 바로 영국이니까. 가다가 크래쉬란 동네에서 포위를 당합니다. 에드워드 영국 왕과 1만 명의 영국군. 자, 프랑스군 3만이 크래쉬를 포위를 해요. 여기가 산악지대예요. 산. 영국군들은 산 꼭대기로 다 피신을 해요. 크래쉬 산악지대를 프랑스군 3만이 삥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요. 마침 그때 비가 억수같이 왔다고 해요. 억수같이 왔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프랑스 북부지대는요. 땅이 굉장히 좋아요. 토양의 질이. 그 말은 뭐냐면 비가 오면은 진창이 돼버려요. 흙의 질이 좋을수록 비가 오면은 진흙이 돼요. 농사가 잘 되죠. 근데 이게 전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발이 빠져버리니까. 자, 여러분,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복 맨 앞편이 1차 대전 편이었었죠. 1차 대전 때 그 서부전선 만들어졌을 때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군. 서부전선 특히 북부 벨기에 지역에는 비만 오면은 진흙탕이 돼가지고 발이 다 썩어 나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같은 지역이에요, 지금. 서부전선이 생겼던 그 지역 크래쉬. 비가 왔어. 억수같이 왔어요. 영국군들은 지금 다 잉글랜드 군들은 에드워드 국왕과 다 산꼭대기에서 비 맞은 생쥐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었습니다. 필립 국왕,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딱 밑에서 보니까 저 위에 있는 지금 영국군들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거 저 누구냐 저거? 저 웬 거지들이냐?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건 영국군입니다. 이야, 저 비 맞은 꼴 봐라. 요게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당시 영국군들은 다 농민군들이었어요. 농민들을 데려와가지고 창, 칼 쥐어준 농민군들이었던 반면에 프랑스군은요, 다 기사들이었어요. 말 타고 이 철갑 갑옷을 입고 귀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래쉬 산을 포위하고 있던 프랑스 기사단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저기 산 꼭대기 위에 있는 저 영국군들, 저 농민군들, 야, 저 무슨 저 거짓대들 어떡하냐, 불쌍해서 저거, 또 숫자가 우리가 3배가 더 많아, 프랑스군들이. 그래서 아무 전략 전술 같은 걸 안 세워버려요, 프랑스군들이. 왜? 저 비 맞은 생쥐 같은 저 영국 농민군들, 쟤네들이랑 싸우는데 무슨 전략 전술이 뭐 필요하냐, 야, 전략 전술 세우면 우리 프랑스군이 쪽팔리다, 야, 야, 그냥 공격하자! 전략 전술 없이 괜찮습니까? 야, 쟤네들
저 비 맞은 생쥐 같은 저 영국군들, 야, 쟤네들이랑 싸우는데 전략 전술 같은 소리가 하고 있네. 그냥 돌격! 도덕도덕도덕. 그래서 산 밑에서 프랑스 기사들이, 멋지죠. 이 철갑 갑옷들 여러분, 기사들은 다 귀족들이었거든요. 싸울 때는 입고 나가는데, 보통 기사들 혼자 입질 못해요, 철갑 갑옷을요. 하인 3명이 보통 도와줘서 입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기사들이 싸우지 않을 때, 이 갑옷을 입지 않을 때는 그 하인들이 뭘 하냐? 갑옷을 닦고 있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이 갑옷을 입은 프랑스 기사단, 귀족들은, 내가 정말, 안 싸워주려고 했는데, 너희들 영광인 줄 알아? 영국군들! 우리는 귀족들인데 너희는 농민군이잖아. 가자! 공격을 해버립니다. 근데 일단은 어떻게 전투를 시작하냐면, 프랑스군이요,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석궁수들이 있었어요. 석궁?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퍼즈 하시고 네이버 검색창에서 석궁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약간 소총같이 생긴 그 활이에요. 그 쭉 당겨서 소총처럼 뿅 쏘는 그 석궁. 엄청난 위력이 있거든요. 일반 활과는 달라요. 맞으면 정말 치명상을 당하는, 당시로서는 최강의 무기 석궁수 부대가 먼저 석궁을 쏘고 그 다음에 기사들이 말 타고 빙 달려가는 구조였는데, 프랑스군은 먼저 그 악명 높은 천하무적 석궁부대에게 명령을 내려요. 석궁부대! 석궁 발사! 근데 석궁부대는 당시 뭐가 필요했냐면요, 파비스라는 방패가 꼭 있어야 돼요. 이 방패가 높이가 2m짜리 방패거든요. 들고 싸우는 방패가 아니에요. 파비스거든요. 이 무슨 방패냐면, 석궁 같은 경우에는 한 발 쏘고 다시 장전을 해야 돼요. 이거는 오디오 클립이기 때문에 장전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네이버 검색창에서 석궁장전 또는 유튜브에서 석궁장전하는 법 해서 검색을 하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로 총같이 장전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석궁수는 취약해요. 누가 공격을 한다든지 활을 쏘면 바로 맞는 상황이었거든요. 맞게 돼요. 그래서 석궁수들은 장전을 할 때 자기 몸을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개인용 방벽, 개인용 보호 방벽인 큰 방패, 파비스를 반드시 들고 다녀요. 한 손에는 석궁, 또 한 손에는 파비스라는 엄청나게 큰 개인용 방패. 이걸 안 갖고 왔네, 석궁수들이. 야, 너희들 방패 어디 갔어? 집에 놓고 왔는데요. 참, 이렇게 칠칠 맞아가지고 진짜 세븐 맞아서. 어떡하냐? 방패 없으면 저희 석궁 못 쏘는데요? 야, 괜찮아, 쏴! 저 위에 있는 거는 정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영국 농민군인데, 너 괜찮아. 그 방패 없어도 그냥 쏴. 그쵸? 농민군들인데, 우리 방패 없어도 장전할 때 지니들이 뭐 하겠나? 그쵸? 방패 없어도 되죠? 일단 쏴, 괜찮아. 방패 없어도 돼. 그래가지고 석궁수들이 방패도 없이 석궁 들고 앞으로 튀어나가요. 그래서 석궁을 산 정상을 향해서 쏘기 시작을 하는데, 프랑스군이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 당시 잉글랜드군, 영국군은, 농민군들은 뭐로 무장을 했냐면 장궁이라고 하는 엄청난 활로 무장을 했어요. 장궁. 말 그대로 긴 활이에요. 길이가 2m가 넘는 활. 이게요, 엄청난 무기라니까요. 활은요, 길이가 길수록 날아가는 거리가 더 멀어요. 2m가 넘는 엄청나게 긴 롱보우라고 하거든요. 긴 보우, BOW, 활. 롱보우라는 농민군들은 장궁으로 다 무장을 한 상태예요. 이 롱보우, 특히 산 위에서 45도 각도로 곡사포처럼 쏴버리면
산 위에서 바로 지금 프랑스 군들이 있는 대로 다 떨어져요. 사정거리가 멀어가지고. 근데 석공 같은 경우에는 파워는 굉장히 강해요. 철판도 뚫어버릴 그런 파워인데 이거는 사정거리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굉장히 근접까지 가가지고 쏘아야 되는데 여기 이걸 몰랐던 거야. 갑자기 석공수들이 자 석공 받아라! 퓨퓨퓨 쏘는데 산 정상에 있던 영국 농민군들이 갑자기 길다란 장궁을 꺼낸 다음에 이걸 45도 각도로 위로 쏘기 시작한 거예요. 석공수들 다 쓰러져요. 으아! 이 뭐야 이거! 산속에서 화살에 비가 쏟아진다! 원래 방패 파비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방패 없어도 되겠지 하고 하는 산 정상에서 영국 농민군이 쏘고 있던 이 장궁, 사정거리가 엄청 길었던 롱보우의 화살에 일단 석공수들, 프랑스 석공들 전멸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프랑스 기사단들이 뭐야 이거 산 위에서 뭐 화살이 엄청나게 먼 거리로 날라오네? 야! 이거 뭐 저것들이 죽으려고 야! 프랑스 기사단 말 타고 산 정상을 향해서 돌진! 산 위로 말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프랑스 기사들 얼마나 멋있을까 번쩍번쩍 빛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궁이 또 날라와요. 그 산 꼭대기에서 휘뿅! 아! 그렇지만 이 프랑스 기사단들이 입고 있던 철갑 갑옷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못 들어요. 못 들어. 문제는 뭐냐면 이 기사들이 타고 있던 말들이 영국군의 화살에 맞은 거예요. 아파! 나 죽는다! 꼴까닥! 빅! 말이 없어지니까 위로 올라가 치고 달리고 있던 프랑스 기사단들은 진흙탕에 고꾸라진 거예요. 다 말이 죽으니까 진창에 쓰러졌어. 자, 그 갑옷의 무게가 평균 20kg예요. 20kg. 생각해봐요, 여러분. 20kg짜리 쇳덩어리를 몸에 달고 제대로 걸을 수가 있을까? 요? 그리고 특히 여기는 지금 비가 와가지고 다 진흙바닥이 된 상태예요. 못 걸어요, 제대로. 프랑스 기사단, 절컥. 무슨 뭐, 로보캅 1편 같이, 로보캅 1편은 정말 잘 못 만든 영화예요. 무슨 로봇가 무슨 뭐 이렇게 깡통 로봇까지 걸어가. 이렇게 막 헤매고 있을 때 프랑스 기사단들이 말 다 죽었죠? 20kg짜리 쇳덩어리를 지금 몸에 입은 상태에서 진흙바닥을 어이구 엉금엉금 기고 있을 때 위에서 영국 보병들이 돌진해 내려옵니다. 몽둥이 칼 들고 박살 나는 거예요. 여기도 뭐 갑옷을 입으면 당연히 이제 몸 움직임이 둔해지죠. 근데 저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입은 그냥 농민군들이 몽둥이랑 칼 들고 내려오는데 그냥 다 먹잇감처럼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아직까지 말이 살아있었던 프랑스 기사단들은 영국 농민군들이 달려와서 휘휘 작살을 던져가지고 작살은 갑옷에 잘 걸려요. 띵! 끌어내려. 쿵! 끌어내려진 프랑스 기사는 또 영국 농민이 와서 몽둥이로 다 두들겨 패죽여. 프랑스 군, 필립 6세가 끌고 온 프랑스군 전멸을 당합니다. 크래쉬 전투에서. 이 크래쉬 전투가 유럽 전쟁사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으로 농민군이 귀족인 기사단을 이긴 그런 전투였어요. 기사단이 농민군, 평민군한테 처음으로 전멸당한 그런 전투였습니다. 하루 종일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크래쉬 전투가. 기사단이요. 산 꼭대기를 향해 가지고 무려 15번 출격해요. 15번 출격했는데 다 전멸을 당합니다. 이 전멸당한 이후에 크래쉬 전투 이후에 필립 6세 또 부상을 입거든요. 충격과 부상으로 프랑스 왕도 죽어버려요.
크래시 전투. 영국이 이겼어요. 와, 역시 비틀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파이팅! 기세를 잡은 에드워드 영국 국왕. 어디로 가냐? 북쪽으로 올라가서 칼레로 가요. 칼레, 걸로 가야지. 배 타고 바로 영국 14km만 넘으면 바로 영국이니까. 에드워드 국왕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왕 우리가 칼레까지 온 김에 프랑스 도시 칼레, 여기를 우리가 정복하고 간다. 승기를 잡은 김에 아자. 그래서 칼레시를요, 포위를 해요. 프랑스 칼레시를 영국군 에드워드가 삥 포위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하는데 결사항전을 벌여요. 칼레시의 시민들이, 프랑스 국민들이. 에드워드 국왕이 참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 결사항전 하면은 너가도 그래, 여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배 타고 14km만 건너면 바로 영국이잖아요. 이것들이 덤벼? 어이고, 이것들이 확 그냥 1년 동안 공격을 해요. 1년 동안 칼레시를 포위한 다음에 영국 왕 에드워드가 공격! 칼레시의 프랑스 국민들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하냐? 진짜 제일 뭐라고 할까, 비인도적인 방법이 뭐냐면 보급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칼레시로 들어가는 모든 빵, 우유, 치즈, 와인, OS, 버터 와플 등등등 다 끊어! 식량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칼레 시민들이 무슨 으쌰으쌰 프랑스 만세 해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엔 1년 후에 버티다가 결국엔 칼레시가 항복을 합니다. 1년 동안 싸웠던 에드워드 격분을 해요. 그래서 그냥 항복됐거든? 1년 지나서 이제 항복을 해? 그냥 항복은 없다. 라고 해서, 그냥 항복은 없다 해서 뭘 하냐면, 시범 케이스로 너 칼레시 시장, 유지, 지역 원로 6명 대표로 나와가지고 교수형 당해. 그럼 내가 봐줄게. 시켜요. 그래가지고 칼레시의 그 지도자들이 정말로 모여가지고 누가 죽을지 대표로 해서 뽑습니다.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죽겠소 해서 스스로 죽겠다라고 해서 6명이 나와요. 칼레의 지역 유지들이요. 진짜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진짜로 실천해요. 네가 가서 죽어가 아니라 내가 죽겠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우리 고장을 위해서 내가 죽겠어. 해서 6명이 스스로 에드워드 국왕 앞으로 나옵니다. 교수대 앞까지 와요. 그동안 정말 프랑스 국민으로 살아서 내가 영광이었어. 우리 하늘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래. 그때 또 봅시다. 아디오스. 교수대 앞까지 왔는데 그때 에드워드 영국 왕의 왕비가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왕비가 말려요. 에드워드 국왕을. 대왕, 지금 내 뱃속에서 태동이 느껴지는데 또 찬다 발을. 우리 꼬맹이가 지금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저 사람 6명을 죽이면은 나중에 해가 될 것 같아요. 대왕, 우리 살려줍시다. 뱃속에 있는 자기 아들이 해를 당한다고 하니까 아빠였던 에드워드도 그래?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살려줘요. 됐다. 너희들 이렇게 여기까지 죽으러 온 거 그 뜻이 가상해서 내가 살려준다. 돌아가라. 그래서 6명을 살려줘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나중에 오뎅이 아니라 로댕이, 그 생각하는 사람의 그 로댕이 이거를 모티브로 1885년에 칼레의 시민이라는 동상을 만들어요. 그 6명이 딱 끌려가는 장면을 6명의 동상을 만듭니다. 이게요, 우리는 로댕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인들한테는 로댕이라고 하면은 칼레의 시민을 제일 처음 먼저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사람은 몰라요, 의외로. 누가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로댕 하면은 칼레 시민이에요. 혹시 그 동상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퍼즈 하신 다음에 네이버 검색창에 칼레의 시민이라고 검색하면은 6명의 삐짝 마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때 에드워드 앞으로 끌려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던 그 칼레의 지역 유지들, 내가 죽겠소, 아니요 내가 죽겠소 했던 그 시민들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와중에 프랑스에서는 필립 6세가 크레시 전투 이후에 그 부상당해서 죽었잖아요. 억울해가지고. 그의 아들인 장 2세가 프랑스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장씨, 박씨. 장씨! 그 장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존인데 이제 프랑스 이름은 장이죠. 맞아요, 여러분. 프랑스 남자 이름 장가 영국 발음으로는 존이에요. 장 2세가 즉위를 하는데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설량왕이에요. 당시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왕의 별명들이 있었다니까요. 대머리왕 샤를 이렇게. 이 장 2세는 별명이 설량왕. 정말 착한 왕이다 이거예요. 굿킹이에요, 굿킹. 왜 그러냐? 장 2세가 프랑스 왕이 된 이후부터는 백년 전쟁이 코미디가 돼버려요. 코미디, 진짜로. 이 사람 죽는 전쟁이 코미디가 되고 백년 전쟁의 거의 하이라이트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장 2세가 프랑스 왕이 되자마자, 집권하자마자 무슨 말 하냐면, 나는 프랑스의 왕이 아니라 전 유럽 대륙의 왕이다. 누구 마음대로? 하여간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나는 국적을 초월해가지고 내 군대를 이끌 것이다 해서 스페인 사람을 데려와서 프랑스군 총사령관을 시켜버린 거예요. Uno, dos, tres, cuatro. Sí, señorita. 스페인 사람을 프랑스군 사령관으로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버려요. 그걸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샤를이라는 이름의 프랑스 귀족인데 뭐야, 왕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아니 프랑스군 최고 통수권자를 프랑스인으로 시켜야지 우노 도스트레 꽈트로 시엠프레 그쪽을 시키냐고. 질투를 느꼈던 그 샤를이라는 귀족이 이 스페인 총사령관 가가지고 말다툼을 하다가 얼떨결에 죽여버려요. 예. 네. 어찌됐거나 총사령관인데 이 샤를이라는 귀족이, 프랑스 귀족이 총사령관 스페인 출신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원리 원칙에 따라서 체포하고 법정에 세워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장 2세, 착한 왕 장 2세가 이 샤를이라는 그 귀족, 총사령관 죽인 이 샤를이라는 귀족이 파티를, 친구들 모아놓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몰래 가서, 군대를 끌고 가서 몰래 가가지고 덮쳐요. 파티장을. 덮친 다음에 친구들, 얼떨결에 와서 파티하고 있던 친구들을 다 죽여. 그리고 샤를이라는 애는 죽이진 않고 잡아가요. 잡아간 다음에 성에 그냥 가둬버려. 그냥 구속을 시켜버려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샤를이라는 그 귀족이 장 2세한테 싹 빌어. 한 번만 좀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그랬더니 또 풀어줘요. 또 장 2세는 이 샤를을. 그래? 풀어줄게. 그런 다음에 이 샤를이 뭐 한 줄 알아요? 이 싹싹 빌고 풀어난 이 샤를이 열 받아가지고 영국으로 도망가 버려요. 샤를이. 그런 다음에 영국 편에 붙어버려. 이야, 첫 단추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장 2세가 또 이 백년 전쟁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 두 번째 대규모 전투 푸아티에 전투라는 것을 이끕니다. 두 개의 큰 전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크레시 전투, 프랑스군이 전멸당했죠. 두 번째 푸아티에 전투를 1356년에 이끕니다. 푸아티에 지금도 있어요. 그 파리에 지금 이렇게 장소가 나오면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파리 프랑스 지도 보시죠? 파리에서 남서쪽으로 보시면 자세히 보면 지금도 푸아티에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떼제베가 글로 갈 거예요. 프랑스 지금 그 고속 열차가. 푸아티에에서 장 2세가 이끄는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또 격돌을 합니다. 당시 영국군은 누가 이제 이끌었냐면
에드워드 3세, 그러니까 크래시 전투를 이끌었던 에드워드 3세, 칼레시를 1년 동안 포위해가지고 6명 뭐 대표로 나와서 죽어라고 했던 그 에드워드 3세의 아들이 그때 이제 그 영국군을 이끌었거든요. 아들 이름은 뭐였냐? 에드워드예요. 나 이것 때문에 진짜 세계사, 유럽사 진짜 포기해. 어우, 아빠 이름이 에드워드 3세인데 아들 이름이 에드워드야요. 어쩌라고. 이게 최근까지도 그래요. 그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인디아나 존스 있지 않습니까? 인디아나 존스요. 빰빠밤빰 빰빠밤 빰빠밤빰 빰빠밤빰빰.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는 굉장히 그 부적절한 영화예요. 제국주의가, 유럽의 제국주의가 무슨 권한으로 중동이든지 아프리카에 가서 남의 나라 유물을 훔쳐와요? 약탈이에요, 그거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서 환호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서방 제국주의가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단지 내가 영국인들, 미국인들, 프랑스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권리로 내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가가지고 남의 나라 그 유물들을 훔쳐와? 훔쳐는 게 아니라 갖고 와요? 내 맘대로. 어쨌든 그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인디아나 존스잖아요. 해리슨 포드요. 아버지가 션 코네리거든요. My name is Sean Connery. 션 코네리가 극중 이름이 뭔지 알아요? 아빠도 인디아나 존스예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인디아나 존스고 아들 해리슨 포드는 인디아나 존스 주니어예요. 그래가지고 영화상에서 그 션 코네리 아빠가 아들인 해리슨 포드 보고 주니어 이러잖아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자, 여기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칼레의 시민 상을 만들었던 에드워드 3세의 아들 이름은 에드워드예요. 참네, 근데 이 역사가들도 헷갈리니까 별명을 또 하나 지어줬어요. 아들한테. 에드워드 흑태자라고. 흑태자? 왜 흑태자예요? 나는야 흙에 살리라. 아니요. 블랙 프린스요. 전투할 때 갑옷을 검정색 갑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학자들은 검정색 갑옷을 입고 다녔던 태자라고 해서 흑태자 에드워드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자기들도 헷갈렸던 거지. 뭐 아빠도 에드워드, 아들도 에드워드니까. 어쨌든 흑태자 에드워드 아들내미가 프랑스로 건너와가지고 또 그 방식 그대로 약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약탈. 우리 아버지도 약탈했는데 나도 약탈이다. 아버지가 안 턴 멀쩡한 도시 이쪽 위주로 턴다. 가자. 이러다가 이제 프랑스의 장 2세도 아이고 저것들이 또 비틀즈가 건너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애들이 건너와서 또 약탈하네. 추격하라. 추격을 해요. 똑같아. 크래시 전투와 똑같이 전투가 벌어져요. 푸아티에란 동네에 에드워드가 이끌던 영국군들이 또 포위를 당해요. 여기도 또 산이에요. 또 산. 지난번과 똑같아. 영국군들은 다 산정상으로 몰려가고 프랑스 기사단, 장 2세가 이끄는 프랑스 기사단은 또 푸아티에 산악지대를 밑에서 빙 포위를 해요. 똑같아요, 크래시와. 장 2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필립이 그 크래시 전투에서 말 타고 올라가다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자, 프랑스 기사단 여러분들 주목 다 집합. 네, 대왕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빠가 그 크래시 전투 옛날에 했을 때 프랑스 기사단 애들이 그 말 타고 진흙밭 거기 돌진하다가 다 실패했던 거 아니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프랑스 기사단 여러분들 마을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걸어서 뛰어서 올라갑시다. 에? 지금 산 위에까지 우리 지금 20km 갑옷을 입고 뛰어 올라가자고요? 너 대왕한테 지금 덤비냐? 기사는 말 타야 되는데. 이봐. 지난번 크래시 전투에서 말 타고 올라가다가 말 화살 맞아가지고 다 고꾸라진 거 아니야, 진흙탕에. 그 처음부터 그냥 저벅 걸어 올라가자고.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 똑같아요. 그날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산이 다 진흙
뻘밭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산 밑에서부터 20kg짜리 갑옷을 입고 뛰어 올라가라고 시킨 거예요. 장 2세가, 이 장 씨가. 똑같아. 힘들게 프랑스 기사단들은 이 쇳덩어리 입고 올라가는데 또 데자뷰. 산 꼭대기에서 영국 농민군들은 또 2m짜리 장공을 쏴버리는 거예요.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두꺼운 프랑스 기사단의 갑옷은 뚫질 못해요. 빙빵빙 다 튕겨나가고. 야, 우리 장 2세님께서 정말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 영국 농민군들이 장공을 쏴봤자 우리 저기 지금 갑옷에 다 튕겨나가잖아. 똥 띵 똥. 가자. 계속 걸어가자. 걸어가자. 아이고. 장공 화살은 다 피했지만 20kg의 갑옷을 입고 산 꼭대기까지 기어가다가 다 지친 거예요, 기사들이. 못 간다. 못 가. 뒤로 후퇴도 못해요. 왜냐면 기사들은 프랑스 귀족들이잖아요. 위에 있는 영국군들은 농민군들이고. 그래서 프랑스 기사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후퇴 못한다. 저 평민들한테 우리 귀족의 등을 보일 수가 없다. 해서 무조건 돌진이에요. 근데 두 발로 걷긴 너무 지치니까 철퍼덕 무릎 꿇고 기어서 네 발로 전진해요.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헬멧 쓰고 있잖아요. 기사들이. 헬멧을 쓴 상태로 철퍼덕 넘어져가지고 네 발로 기어가다 보니까 이 기사단의 그 헬멧을 쓰면은 고개를 위로 못 들어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기어간 거예요. 이 프랑스 기사단들이. 그걸 위에서 가만히 영국 농민군들이 보니까 웬 로봇 찌빠들과 깡통 로봇들이 네 발로 기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앞도 안 보이는데 쌍빠뉴 위다 도시다 시골 막 이러고 올라오니까 다 몸값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사들은 귀족이기 때문에 잡으면 우리 인질로 잡으면 몸값 요구할 수 있고 그만. 어이 우리 영국 농민군들 칼 놓고 몽둥이 들어. 몽둥이 들고 뛰어가면서 네 발로 기어 올라오는 로봇 찌빠 깡통 로봇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빵, 똥, 땅, 띵, 땅. 야, 투구 벗겨서 때려. 뻑! 다 인질로 잡혀요. 그런 가운데 맨 앞에 선두에 섰던 것이 누구냐면 참 자랑스러웠던 우리 장 2세가 같이 기어가던 상황이었거든요. 장 2세 딴에는 이 지친 기사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과 뭘 주기 위해서 외쳤어요. 지도 기어가면서. 나 프랑스 왕 장 2세다. 내가 앞장서니까 포기하지 말고 같이 기어가자. 이거를 영국 농민군들이 들었네. 야, 쟤가 왕이래. 쟤부터 잡아. 그래서 용감하게 앞에 기어가던 장 2세는 너 아래 것들아! 영국군의 포로가 됩니다. 일국의 왕이 포로가 됐어요. 농민군한테. 어떻게 과연 다음엔 됐을까요?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